한국이 해외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인데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 체계는 그 어떤 선진국도 부럽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죠. 특히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은 의료의 질이 엄청 좋으면서도 병원비의 부담까지 적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병원비뿐만 아니라 약값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비에 가려져 있었지만 한국의 약국 또한 해외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약국을 찾아보려 하면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 해서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가격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여행을 나갔을 때 한국의 약국을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신세계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의료를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 좋은 걸 한국인들만 누리고 있다니 억울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30살까지 살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1년 살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 고국인 미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 않고 평생을 미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하늘길이 막히고 제 의지가 아닌 강제로 아무데도 못 나간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역시나 한국이었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BTS 등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저도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는데요. 이런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 직접 한국에 찾아가서 한국인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걱정이었던 게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혈압 때문에 심장약을 챙겨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한국은 병원비나 약값이 매우 싸고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이 매우 높아 축복받은 나라라는 얘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안심되겠다 싶어 무작정 한국행 티켓을 끊었어요. 이럴 수 있던 이유는 사실 한국에 친척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비록 친척의 집이 한국의 시골에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 BTS에 푹 빠져 한국을 꼭 방문하겠다는 저에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물론 그동안 미디어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해봤을 때 고도로 발달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두 발을 뻗고 잘 수도 있고 충전기, 와이파이 등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버스 안에서도 있다는 점이 너무나 놀라웠답니다. 그렇게 친척네 집에 도착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바로 직전까지는 휘황찬란한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와보니 굉장히 소박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시골은 시골만의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시는 모습, 아이들이 까르르 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게 바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척이 소개해줘 동네 뒷산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챙겨온 심장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시간에 맞게 약을 복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했고 친척과 저는 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괜히 긴장감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척에게 약국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약국이 몇 개 없어서 차로 긴 시간 동안 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친척이 자신있게 약국이 이 근처에 있으니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5분 거리에 약국이 있었죠. 다행히 저는 약국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며 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더라고요. 점점 저는 증상이 악화되는 걸 느끼던 중 가방 주머니 안에 미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으니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요. 다행히 한국의 약사분들은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원래는 미국의 처방전은 사용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위험한 상태였고 명백한 긴급 환자에게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약을 결제하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안정이 된 상태에서야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며 감사함을 느꼈죠.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제가 약값을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였죠. 약사분이 한 달치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8,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알당 8,000원이라는 소리니 무려 저 약값 한 봉투가 24만 원이나 하는 것이었죠. 이건 미국의 약값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들었던 건 분명 한국은 약값이 싸다는 얘기였는데 말이죠. 어디가 싸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흥정해야 하는 시스템인 줄 알고 약사분께 조금만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값이 정찰제라 깎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000원짜리 24장을 내밀었죠. 그런데 이걸 본 약사의 얼굴이 더욱 황당하다는 듯이 바뀌어갔어요. 뭔가 잘못된 걸 느낀 저는 약값이 24만 원이 아니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약사는 이해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한 알당 몇천 원으로 계산되기에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한 달치 전체 가격이 8,000원이었던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한국이 이상한 건지 내가 살던 미국이 이상한 건지를 생각하면서 벙찐 채로 약국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시스템에만 익숙해져 있던 터라 불편한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못 견딜지도 모르겠어요. 해당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미국은 특히 의약품 가격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서야 한국의 의료, 의약품 비용이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산다는 점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의 높은 임금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지병을 앓고 있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약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급이 조금 낮아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대략 1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약값이 8,000원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아예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이 더욱 화제가 됐던 것은 그동안 서구권은 병원비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약값마저 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소화제 같은 상비약을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병원비도 저렴해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죠. 이와 달리 미국과 같은 나라는 병원비가 비싸 웬만한 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의약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의약품마저 비쌉니다. 한국바이오 협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약값은 적게는 한국의 3배에서 많게는 30배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하죠. 한국이 이런 의약품마저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속이 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은 약값만 봐도 알겠지만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기업보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프면 바로 병원이나 약국을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부풀려진 약값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제때 적절한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의료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